우리가 그 서울 입장할 때 송파를 갔을 때 제일 어려워하는 게 맨날 장지가 좋아요, 위례가 좋아요? 어디가 더 좋아요? 어, 이런 거. 위례가 진짜 괜찮은 거예요? 음. 이런 질문을 항상 받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수도권은 교통이 되게 중요한데 위례는 교통이 별로 안 좋고. 어떻게 봐야 되지? 되게 어려운 거죠. 음. 음, 근데 여러분 나중에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 교산 신도시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삼지 신도시들이 이제 생기잖아요. 이제 점점 들어가고 하고 나면 신도시들이 뭐 교통을 마련해 놓고 들어가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굴 수가 있겠어요. 집을 빨리 이제 지어서 사람을 넣고 그걸 하는 거지. 잖아요. 그래서 막 아우성을 치면 그때서 아주 조금씩 이제 어, 진행이 되는 거고 어, 그 신도시들의 장점은 교통이 될 수가 없고요. 그냥 말 그대로 이런 그 거주하는 그런 여건이 좋은 거. 대신에 그게 너무 좋으니까 차로 운전을 하든 아니면 내가 좀 이제 광역버스 타고 좀 괴롭든 그거를 견뎌내면서까지 거기에 사는 거죠. 그래서 교통이 다는 아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과천이나 이런 곳들이 이제 서초랑 연결되는 그 부분이 나중에 이제 새 아파트가 막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 거냐면 아니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이 가격이 맞아? 막 이런 생각이 들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과천이 20억까지 가면 서초 사이에 있는 애들은 그래도 10억대 후반 이렇게 갈 텐데 아니 여기 입지도 별로 좋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는데 가격이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 비싼 거 아니야?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지하철을 타고 가든 차 타고 가든 거기서 거기에 그 동네는 강남에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꼭 여기 있을 필요는 사실은 없어요. 왜냐면 거기 자체가 사실 거의 업무지구에 준하기 때문에 위치 자체가. 근데 송파에서 위례도 비슷해요. 위례도 그게 만약에 되게 멀리 있거나 막 이런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 법조타운이나 이런 데를 만약에 산다라고 하면 솔직히 금방 가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수서랑도 가깝고 뭐 저쪽에 강남 가는 것들도 자차로 사실 이용했을 때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그 가치를 보고서 땅 가치를 보고서 수도권을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좀 정리하고서 그 신도시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남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성남 가격부터 위례부터 좀 볼 건데 같이 연결해서 아까 우리 생각을 해보면 위례 가격이 한 11억 중반 정도 우리가 갔었죠. 거의 12억 가까이 이제 갔죠. 이 하남에 있는 롯데캐슬이 그 정도 했고 이 아래쪽이 이제 성남 위례요. 성남 수정구 위례. 여기가 더 아파트가 훨씬 많죠. 이 동네에 이 박스가 검정색 박스가 대형 평형들이 있는 단지들이에요. 위례 센트럴 자이가 2018년식이 10억 5천, 8억 2천, 전세가가 8억 2천이에요. 그래서 7억 3천 정도 투자금이 들고 최고가가 17억 3천까지 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은 한 10% 정도 빠진 가격이다. 여기도 장지로 가서 우리가 그 잠실 2호선 타고 잠실에서 강남 42분이면 갈 수 있다. 중앙광장 옆에 있는 단지들이 원래 비싸요. 상권이 잘 갖춰져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브랜드 신축이라는 거가 이게 가격이 15억 5천까지 가게 만든 거죠. 나중에 여기가 하여튼 위례 신사선만 생기면 짱 먹는데 그죠? 어디 생기는 거야 도대체. 제가 다 답답하네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남위례역 근처에 있는 이 대형 평형은 어느 정도 갈까를 한번 볼게요. 보면은 힐스테이트 위례 2015년식이고 39평 전용 9구 면적이에요. 15.8억에 8억 5천. 그래서 전세가율은 54% 정도 되고 이게 최고가가 17억 5천 정도까지 갔어요. 보면은 위례 센트럴 자이가 84고 힐스테이트 위례가 연식이 조금 더 빠지는 9구 전용 9구인데 가격 차이가 크지 않아요. 위치가 여기랑 여기. 네. 원래 이 정도 평형 차이가 나면은 가격이 그래도 최소한 1억 이상은 벌어져야 되는 게 맞거든요. 1억 이상은 벌어져야 되는데 근데 가격이 비슷하다. 연식 차이가 물론 있기는 하지만 이런 선호되는 거가 여기 임장을 해보면 알아요. 임장해보면 이 중심 상권에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면 약간 좀 뭔가 사람이 안 다니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허전해요, 동네가. 왜냐면 여기가 워낙 뭐가 많으니까. 여기 뭐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임장해보면 이 가격이 대형평이라도 그렇구나라는 거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위례도 중심에 있는 곳들을 먼저 보는 거가 필요한 거예요. 네. 위례 중심 상권에 있는 곳들 먼저 보셔야 돼요. 위례 이편한 세상이 레미안 이편한 세상이 여기 있는데 얘가 약간 그게 있어요. 약간의 약점이 뭐냐면 그 2달 전에 자연엔이라는 그 명칭을 삭제했어요. 그러니까 자연엔이 뭐냐면 이 약간 주공 이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정부에서 뭔가 주도해서 한 그런 아파트들 있잖아요. 그런 아파트들이 자연엔 뭐뭐 이런 거 달고 있어요. 당연히 뒤에 레미안 이편한 이런 게 달려 있으니까 사실 뭐 괜찮은데 이상하게 집값이 좀 안 오르니까 사람들이 동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동의를 통해서 그걸 삭제하기로 해서 지금은 아마 자연N이라고 안 나올 거예요. 여기도 지금 삭제돼 있잖아요. 원래 이름이 되게 길었어요. 자연N 모시고 이름이 왜 이렇게 길어? 뭐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이 단지가 13억 5천에 그 7억. 그래서 최고가가 16억 3천이었는데 한 17% 정도 빠진 상태이다. 가격이. 그렇게 좀 볼 수 있고요. 얘도 위례 레미안 2편은 세상이고 얘도 자이고 둘 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그 좋은 그런 그 브랜드를 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치랑 그리고 이 단지 자체가 가진 약간 이런 부분들이 이런 가격 차이를 좀 만드는 거예요. 여기도 역시 남위례로 해서 잠실로 가서 강남에 그래도 44분이면 갈 수 있다. 위례 더힐 55. 얘가 2015년식이라 이 안에서는 연식이 꽤 좋거나 이런 편은 아닌 거예요. 연식이 좋지 않고. 그리고 얘의 가장 좀 안타까운 부분은 부영건설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격이 12억에 7억. 전세가의 58%. 가격도 15.9억까지 갔던 거가 지금 25% 정도 빠져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요런 부영건설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영향을 사실 주는 거죠. 이게 뭐냐면 부영이라 그렇다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선호도에 다 영향을 주는 거예요. 부영에서 지은 단지라도 입지가 그걸 이겨내는 정도거나 아니면 부영에서 만든 단지들도 그 안에 커뮤니티나 이런 단지 조경이 진짜 잘 돼 있는 곳들도 있어요. 약간 고급으로 이렇게 지어서. 그런 곳들은 괜찮아요. 근데 그거를 넘어서는 정도가 안 됐기 때문에 왜냐면 주변에 사실 워낙 다 좋은 아파트들이 많잖아요, 여기. 그래서 그런 게 좀 약점이 되어 있다. 그리고 여기 써 있듯이 힐이다, 힐. 네. 약간 여기가 이제 산 있는 데라서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가격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성남 위례의 가격은 꽤 높더라. 제일 싼 게 12억대. 조금 좋다 하면은 거의 15억 가까이 되더라. 되게 높죠. 위례 센트럴 자이랑 더힐이랑 이 레미안 2편안이랑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그 센트럴 자이가 확실히 높게 사실 갔었고 그 다음이 나머지 이제 두 개가 되게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이제 간 거죠. 전세가도 보면은 이 센트럴 자이가 좀 높고 그 다음이 자이언 레미안이랑 2편안이 거의 이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갑니다.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역세권 단지이냐, 역세권 단지이냐라는 거를 일단은 봐야 되고, 그리고 그래서 남미래역에 가까운 단지를 우리가 보는 게 좀 필요하겠죠. 저쪽에 북쪽에 있는 그런 단지들보다는 이 아래쪽에 있는 단지들을 좀 봐야 되고, 그리고 중심 상권에 인접해 있는 그런 단지들을 보는 게 그 다음. 그리고 만약에 이런 공원에서 수변 조망이 나온다거나 하면 그런 단지들도 되게 좋아해요. 네. 그 다음이 뭐 브랜드나 어떤 연식에 대한 것들을 좀 보면 되겠죠. 그래서 뭐 레미안이나 힐스테이트나 자이 같은 곳들을 자이언N이나 뭐 부영 같은 그런 건설사들보다는 사실 확실히 더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하고서 보면 좋겠고, 이 중심 상권이 상권 때문에도 물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가 있지만 여기에 모든 것들이 밀집되어 있다. 위례 신사선이니 뭐니 다 뭐 여기 도로도 다 이쪽으로 나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이 중심 쪽에 가까이 있을수록 제일 좋은 거. 그 다음에 남미래역이나 아니면 다른 쪽에 역에 좀 가까이 갈 수 있는 곳들도 사람들이 이제 좋아하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데는 이쪽 산에 붙어 있는 단지들. 산 쪽에 있는 단지들은 거기가 이제 막혔잖아요. 그런 곳들보다는 조금 더 이제 바깥쪽으로 트여 있는 곳으로 되어 있는 단지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곳들을 먼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면 되고, 그 다음이 이쪽 산 쪽에 있는 곳들 보면 된다. 이렇게 좀 정리할게요. 산성시능 단대의 가격을 좀 봐볼게요. 같이 보면 이 8호선 라인을 끼고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보면 산성역 포레스티아가 얘가 11억 4천 정도 하고 있고 전세가가 6억 4천, 그래서 5억 정도가 들어요. 너무 많이 든다. 최고가가 14억 5천까지 갔었고 지금 21% 정도 빠져 있는 가격이에요. 우리가 환승해서 가면 강남에 한 40분이면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이 동네에 있는 대단지 신축들이 다 단지가 쪼개져 있어요.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뭐 이렇게 다 나눠져 있는데 유일하게 이 포레스티아만 4천 세대가 하나의 단지로 되어 있어요. 사실 이렇게 단지가 다 나눠지면 관리비도 나뉘고 중간에 길이 있어서 거기도 이제 차가 다녀서 거기 건너 다녀야 되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가 없이 단일로 이렇게 한 방에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산성역 자이프루지오가 여기 요렇게 위치해 있는 단지인데 23년 작년에 들어갔죠. 작년에 이 입주할 때 가격이 그래도 빠지지 않을까 입주할 때 했는데 생각보다 안 빠졌던 그 단지입니다. 단지 규모가 사실 4,700세대나 되는데도 그러하였습니다. 강남에 얘도 갈아타서 40분이면 갈 수 있고 여기가 신축이 4개의 단지로 나뉘어져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관리비가 다 산정돼서 나가겠죠. 다 이쪽에 있는 라인들은 광화문 가기는 좀 어려워요. 산성역에서
그 천호로 나가서 5호선을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다 멀어요. 단대푸르지오가 여기 그 남한산성 입구역 여기 인근에 위치해 있는데 이 단지가 좀 됐어요. 연식이 2012년식이에요. 그래서 딱 가서 보면은 이제 좀 이제 고쳐 수리해야 되는 그 시기에 있구나라는 느낌이 드는 정도가 이제 됐어요. 예전에는 이제 얘가 되게 신축이었는데 근데 여기가 가격이 9억 3천에 6억 정도. 그래서 투자금 3억 3천 정도 들고 지금 최고가가 12억까지 찍었던 거에서 한 23% 정도 가격이 빠져 있다. 이 정도 가격이다라고 하면 진짜 내가 투자금 더 줄여서 할 수 있으면 가격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강남 접근성은 그래도 꽤 좋은 편이고 강화문 가는 것도 1시간이면 갈 수 있다. 여기 상권이 막 유흥상권이 있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 그냥 그 근린 상권으로 잘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옆에 이제 법원이랑 이런 곳들이 있었죠. 여기 동네를 좀 가격을 정리를 해보면 포레스티어랑 상상역 자이프루지오랑 단대프루지오랑 비교를 해보면 포레스티어가 압도적으로 되게 그 사람들이 그 좋아했고 가격도 되게 높이까지 갔고 그 다음이 산자푸 그 다음이 단대프루지오 단대프루지오도 상당히 많이 올라간 편이에요. 연식이 사실 거의 10년 가까이가 나는데 저 정도까지 올라갔던 거는 얘가 위치가 그래도 역에서 되게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보면 전세가도 되게 높이 이제 올라갔었죠. 그래서 이 동네에서는 역세권, 그다음에 브랜드, 대단지 신축,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연식이 얼마나 차이가 나냐 이런 걸 가지고서 보면 되는데 첫 번째는 산성역에 있는 대단지 신축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은 비역세권 대단지 신축 어디요? 산자품 여기. 그 다음에 역세권 준신축들 여기 단대 부르죠. 그 다음에 더 본다면 역세권 구축들을 이제 보면 되겠죠. 근데 여기 동네에 구축들이 다 되게 언덕에 있어요. 다 되게 언덕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막 들죠. 진짜 충분히 연식 괜찮은 것들을 다 보고 나서 그 다음에 구축을 매수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가가지고 막 진로 괜찮네 하고서 사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진로도 가격은 싼 거는 맞지만 근데 그거 말고도 다른 것들이 없는지를 잘 보고서 사야겠죠. 중앙금강 그 생활권으로 넘어갈게요. 중앙금강 생활권은 이 신흥역 하늘채 랜더스원 여기 신흥역 여기 해링턴 뒤편에 들어간 단지고 22년에 들어갔고 11억에 6억 5천 그래서 4억대 정도 투자금이 들어요. 최고가가 12억 5천 정도까지 갔고 가격은 12% 정도 내려온 가격인 거예요. 네. 여기도 강남에 그 50분 안에 갈 수 있고요. 2411세대인데 근데 이게 4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되게 쪼개져 있어요 단지가. 그리고 그 이 앞에 해리턴이 들어가고 나면은 그러면 여기가 신축으로 사실 다 이렇게 신축 뒤에 준신축이 이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아파트로 연결이 되면서 굉장히 또 쾌적하게 동네가 변할 거다라고 보면 되고 이 4개 단지 중에서 4단지가 이 여기 그랑매종도 마찬가지인데 한 개 단지가 5년 공공 그 분양 전환을 하는 공공임대 아파트예요. 그래서 저기는 이제 가격이 안 나와요. 나중에 분양 전환 할 수 있는 거예요. 저기는. 그럼 그때 되면 매물이 뭐 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기는 비교적 평지인 편이에요. 언덕이 엄청 높거나 하진 않아요. 이편한세상 금빛그람 매종이 여기 요렇게 위치해 있고 23년에 들어갔고 10억 2천에 6억 정도. 되게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여기도 단지가 이 역세권에 가까운 데부터 멀리 있는 데까지 워낙 이렇게 길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되게 언덕이 여기가 되게 언덕. 그래서 이게 차이가 좀 있다. 강남역에 가는 거는 똑같이 이제 단대 오거리에서 복정으로 가서 선릉으로 가서 타서 40분이면 갈 수 있는데 광화문 가는 거는 진짜 좀 어렵다. 여기 세대수가 5,400세대 정도 되고요. 6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6개. 여기도 언덕지역이고 6단지가 여기는 6단지가 공공임대로 이제 분양 전환을 할 거예요. 5년 뒤에. 여기가 성남 산단이에요. 거의 산단에 거의 근처에 인접할 만큼 이렇게 단지가 이렇게 길게 있어요. 얘가 그 10억 2천 정도 한다. 가격이 나쁘진 않죠. 네. 중앙 에스테이트 2차가 얘가 2014년식인데 우리 앞에서 여기가 그 단대푸르지오 있는 아파트가 그 9억대 했었잖아요. 근데 중앙 이 힐스테이트 2차가 2014년식인데 걔는 2012년식이었죠. 얘가 8억대예요. 여기는 위치를 가보면 알아요. 위치를 가보면 사실 이쪽은 되게 동네가 좀 트여 있고 여기서 사실 바로예요. 물론 거기도 언덕이 되게 심해. 그 뒤로 올라가면 다 언덕백이거든요. 중앙 에스테이트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뒤에가 다 언덕이에요. 여기 파랗게 돼 있잖아요. 여기가 공원이 아니라 다 산이에요. 그래서 여기랑 가격 차이가 나는 거는 얘가 되게 뒤편에 있어요. 그 안쪽에 있거든요. 힐스테이트가. 물론 단지 자체는 되게 쾌적하고 좋아요. 근데 위치가 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이 8억대 정도까지 되고 있다. 최고가는 11억까지 갔고 우리가 21% 정도 빠져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11억대까지 갔던 단지인데 8억대 하는 곳들이 원래는 많이 있었다가 지금은 많이 사라졌죠. 서울에. 예를 들면은
뭐 서울의 4급지 20평대가 보통 8억대 뭐 중반 이렇게 가격 형성하다가 뭐 8억 5천, 8억 6천 이렇게 하다가 뭐 9억대로 넘어가 버렸어요. 걔네들도 전고점이 한 11억 정도 이제 됐었거든요. 11억대. 얘도 약간 이제 비슷한 거예요. 가격이 아직은 이제 움직이지는 않고 있는 거죠. 얘도 그 강남에 50분이면 갈 수 있고, 나름 이제 브랜드 준신축에, 그런 균질성을 갖추고 있다. 왜? 여기 아파트들이 다 이렇게 있으니까요, 한 번에. 균질한 거죠. 어, 여기 옆에 이 롯데캐슬이 하나가 있는데, 걔는 그 이 중앙 에스테이트보다 조금 더 비싸요. 네. 조금 더 비싸고, 이 금빛 그랑 메족이랑 바로 거의 맞닿아 있어요. 이 뒤에, 여기 이 뒤편으로 이 언덕백이 이렇게 지나서 이렇게 오면은, 여기에 아트밀이라는 구축 단지가 있어요. 03년식. 여기로 이렇게 큰 길 따라서 여기가 대로거든요. 엄청 큰 대로예요. 여기 대로를 끼고서 일로 가면은 여기가 상대원 그 2구역 철거해서 이주하는 거기예요. 여기에 새 아파트 들어갈 거고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자이가 있고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 아튼빌이 있어요. 이 아튼빌이 단지 규모가 그래도 꽤 크고 7억에 5억 5천 정도 지금 하고 있어요. 최고가는 8억대까지 갔었고 한 18% 정도 빠진 가격이에요. 강남 가는 거는 여기서 버스 타고 모라 안으로 가서 거기에서 선릉으로 가서 이제 이동을 해야 된다. 근데 여기가 초등학교가 이제 길을 건너서 이 대로를 건너야 돼요. 대로를 건너야 돼서 가려면은 여기 육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육교를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가야 돼요. 길을 안 건너려면. 둔촌대로를 지나가야 되고 그리고 비역세권에 여기도 뒤에가 다 언덕이에요. 이 뒤에 다 언덕이에요. 여기는 이렇게 신흥역으로 가려면 여기도 언덕인데 여기서 대로를 건너서 이 언덕을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이렇게 가야 돼요. 고개를 넘어야 돼. 버스 타고 가야겠죠. 걸어서는 가기는 어려워요. 운동을 할 겸 가는 거지. 이쪽이 요쪽 반대 오거리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가다 보면 이쪽 금빛그랑 매종을 지나서 이 위쪽으로 이제 약간 산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나는 이렇게 멀리서 저기를 꼭 가야 할까? 안 가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그 위치에 레미안이 있어요. 한양 수자인 있고. 그럼 어때요? 가야지. 가야죠. 가면은 여기 쭉 올라가면 여기에 그 신구대학교가 있고 요 위에 여기 학교들도 이제 모여 있어요. 무슨 여중 무슨 중학교. 그 위에 아파트가 몇 개가 있는데 진짜 약간 산 아래에 있어요. 레미안 금광이고 여기가 금광동이라 금광이 붙어 있어요. 그 공유년식 아파트고 전용 83이에요. 전용 83. 6억 7천에 5억. 전세가율 75%.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붙는 거예요. 최고가가 8억 5천. 21% 정도 빠진 거거든요. 여기는 완전 비역세권이고 그 산 밑에 되게 한적한 그런 동네예요. 근데 여기가 숭신여중을 배정을 받는데 그 성남 쪽에 사실 뭐 공부를 잘하는 학교가 엄청 특별히 있거나 그러진 않지만 그래도 3명 정도 외고를 보내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그래도 괜찮다라고 평가를 받는 학교예요. 네. 그래서 이런 학교 보내기도 괜찮고 하기 때문에 사실 뭐 투자를 해도 되냐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 같은 가격이면 조금 더 바깥으로 나오는 게 더 좋아요. 네. 차라리 해도 이런 거를 하면 여기에 버스라도 많이 다녀서 가기라도 좋거든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고 여러분 투자하셔야 돼요. 네. 가급적이면 이렇게 산 밑에 있거나 이런 곳들은 좀 나중에 했으면 좋겠어요. 투자를. 막혀 있는 곳들은. 근데 여기도 버스가 다녀요. 그래서 여기서 타고서 이 역으로 갈 수 있어요. 이런 곳들이 이 전세가율 70%가 넘는 곳들이에요. 좀 여기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곳들. 여기를 정리를 해보면 하늘채 랜더스 원하고 이 편안세상 금빛그랑 매종을 비교를 해보면 뭐 둘이 이제 비슷해요. 전고점이나 이런 것들은. 그리고 롯데캐슬이랑 히스테이트랑 두 개가 롯데캐슬은 이 편안세상 그 금빛그랑 매종 바로 옆에 있는 거고 이 히스테이트 있잖아요. 신흥역 하늘채 옆에 있는 단지예요. 두 개가 파란색이랑 그리고 자주색을 비교를 해보면 얘네도 이제 비슷하게 가는 단지인 거예요. 레미안 금광이랑 아튼빌도 봤을 때 얘네도 두 개가 이제 비슷하게 가요. 그래서 얘네가 쌍으로 이렇게 묶여서 비슷하게 가는 그런 단지들이구나. 그러면 유독 하나가 특별히 비싸졌네? 라고 하면은 그거는 비싸다고 생각하고 싼 거를 사면 되겠죠. 음. 이 롯데캐슬이 이 전세가가 좀 잘 받치는 편이에요. 이 힐스테이트 여기보다. 여기 보면은 조금 더 이렇게 위에 있고 더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롯데캐슬이 위치가 여기 있거든요. 조금 이쪽에 신흥역에 있는 이 언덕에 있는 것보다는 롯데캐슬이 더 이 역에 가깝기도 하고 그리고 상권이 여기가 꽤 잘 돼 있어요. 반대오거리 있는 쪽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롯데캐슬은 그냥 옛날 아파트들 보면 이제 잘 짱짱하게 잘 지은 그 느낌 있잖아요. 그냥 딱 그 느낌이에요. 단지도 엄청 그렇게 막 요정원이 좋거나 하진 않아요. 그래서 좀 좁은 느낌은 나거든요. 땅이 되게 좀 좁아요. 힐스테이트도 그렇고. 근데 그래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그 역에서 가깝고 상권에 가깝고 하기 때문이에요.
언덕을 길게 타지 않아도 되니까. 언덕 초입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신흥역이나 반대 오거리역 근처에 있는 신축들 결국 두 개죠. 두 개죠. 고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역에서 가까운 그런 아파트들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걸 투자를 할 때 동 간에 되게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 안에 대단지인 경우에는 동을 잘 파악을 하고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야 되겠죠. 네 번째는 이런 비역세권에 있는 준신축을 한다. 그리고 이쪽에 대로 이 바깥쪽에 있는 이런 단지들도 나중에 비역세권 준신축 또는 구축들도 투자해도 괜찮다. 대로에 있거나 분당사원에 가까운 곳들을 하고 여기는 나중에 한다. 그 순서를 보고서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하는 거. 태평 수준으로 넘어가 보면 여기는 아파트가 없어요. 아파트가 거의 없고 거의 주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다면 우리 3부 아까 그 평지에 있는 구축이라고 했죠. 여기가 9억에 5억. 그래서 사업 투자금이 늘고 최고가 10억 대비해서 많이 지금 회복한 상태예요. 가격이. 강남에 35분이면 갈 수 있어요. 갈아타서. 아파트 균질성은 솔직히 없어요. 여기. 아파트가 없고 근린상권이 이 태평역 인근 이쪽으로 아파트 있는 쪽으로 잘 그래도 갖춰져 있고 아파트 단지 상가도 잘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원도심 안에서 워낙 평지가 없기 때문에 되게 희귀해요. 용적률이랑 건폐율이 아주 좋지는 않기 때문에 뭐 재건축을 하거나 이런 걸 기대하고서 하기는 어렵다. 그냥 해도 리모델링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그 수준이에요. 가천대역 인근에 이쪽에 여기도 완전 언덕인데 여기에서 언덕에서 이렇게 쭉 아래로 내려오면 제일 아래쪽에 언덕 초입에 위치한 단지가 쌍용스윗다톰이에요. 얘가 세대수는 191세대라 되게 작은데 얘의 장점은 올라가는 급경사 중에서 가장 앞단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가격이 8억 5천에 5억 5천 정도 해요. 가격이 그래도 꽤 나가죠. 8억 5천에 5억 5천. 여기가 그 05년식이고요. 그 강남 가는 게 그래도 30분이면 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그 빨리 갈 수 있는 30분 만에 강남 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상권이 잘 되어 있어요. 여기 대학생들 이제 많이 있는 상권이고 하기 때문에 뭐 스터디 카페도 많이 있고 밥집도 많이 있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살기도 나쁘지 않다. 근데 여기가 되게 외져요. 되게 외지고 여기에서 뭐 여기가 엄청 연결돼 있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여기는 좀 고립된 느낌이에요. 이 위에 있는 단지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 계속 올라가면서 아파트가 있는데 진짜 저기에 그 차들이 언덕을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스포츠카 소리를 내면서 가요. 왜냐면 살살 올라가면은 이게 안 되니까 진짜 밑에서 전속력으로 달려요. 부앙 하면서. 그 정도로 언덕이 진짜 심해요. 근데 거기에 있는 이런 아파트들을 연식이 좋다고 해서 우리가 투자로 접근하기에는 사실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겠다. 제가 아까 산 밑에 있는 거는 좀 나중에 하자고 했잖아요. 얘도 산 밑에 있어요. 이런 거 좀 나중에 하세요. 우리가 이 앞쪽으로 볼 수 있는 아파트는 여기 주상복합, 이 태평신세계 쉐덴이라는 아파트, 여기 이마트 품고 있는 그 단지예요. 여기가 이제 급경사의 시작점에 있죠. 여기가 10년식이고 2010년식 182세대인데 7억 2천에 5억. 전세가율이 높죠. 69% 정도 돼요. 최고가가 6억 9천에 거래됐었는데 이거보다 가격이 지금 높게 형성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래가 잘 안 되는 거죠. 여기는. 그리고 주변에 사실 뭐가 사실 없어요. 그 아파트도 없고 하기 때문에 뭐 거주하기에 좋은 그런 여건은 아니에요. 여기도 사실 갈아타고 강남에 43분이면 갈 수 있는 위치긴 하지만 얘도 약간 고립된 느낌으로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도 우선순위는 아니다. 정리를 하자면 경원대역 쌍용 스윗다톰 이게 가천대가 경원대랑 합쳐진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는 경원대라고 나오고 어디는 가천대라고 나오고 그래요. 여기랑 3부 신세계 쉐덴을 비교를 해보면 이 세 개가 예전에는 막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막 꼬여 있다가 쉐덴이 먼저 니들 먼저 가. 안녕. 난 나중에 갈게. 하고 먼저 내려왔어. 그리고 경원대역이 갔고 그 다음이 3부가 구축인데 정고점이 더 높게 갔죠. 전세가도 세 개가 사실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게 이런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전세가가 되게 높아요. 안에 상태는 좋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세가율이 되게 높은 곳이에요. 그 다음에 3부랑 뭐 이런 경원대 쌍용스윗다톰은 좀 비슷하게 가거나 쌍용스윗다톰이 전세가가 더 높았어요. 아무래도 연식 차이가 있으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이 동네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 기본적으로 역세권이 의미가 있어요. 이 역세권. 그리고 단지가 좀 큰 규모로 3부처럼 이런 정도로 단지 규모가 크면 더 좋겠죠. 그리고 평지에 위치해 있는 거를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고요. 이 동네에 사실 아파트가 몇 개 없으니까요. 그리고 주복보다는 아파트를 이제 선택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분당사원에 가까이 위치한 3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이 이 위쪽에 언덕에 위치한 곳들을 만약에 하게 되면 하는 거고 그 다음이 이 쉐덴인데 사실 쉐덴은 제가 색깔을 안 칠했어요. 네. 하지 말라고 투자하지 말라고. 여기는 이런 주복은 안 하는 거예요. 네. 고급 주복이면은 해도 되는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이 집이 그냥
뭐 손 쓸 수 없이 그냥 저렇게 그냥 가는 거예요. 그거 좀 어렵죠.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를 먼저 봐야 되겠죠. 위례부터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위례는 중심 상권에 인접해 있는 곳들을 우리가 봐야 된다. 위례 신사선에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는 곳들, 중심 상권에 가까운 곳들을 봐야 된다 이야기를 했고, 위례 센트럴 저희가 그래서 15억 5천까지 갔다. 상선시는 단대는 이 역세권 그리고 브랜드 신축 단지가 되게 중요하고, 사사 포레스티아가 11억 4천 정도까지 지금 형성이 되어 있다. 가격도 20% 정도 내려와 있는 상태. 강남 접근성도 이 동네들은 중원구에 있는 동네들은 그래도 갈아타기 해서 40분 안쪽으로 이제 갈 수 있더라. 중앙 근광은 대단지 신축을 우리가 투자할 수 있다면 거기를 먼저 해야 되고요. 여기도 가격이 11억대 지금 하고 있죠. 뭐 이렇게 별로 차이 없다면 당연히 이제 여기를 하는 게 낫겠죠. 네. 그리고 강남 가는 것도 한 50분이면 갈 수 있더라. 태평 수지는 여기는 역세권이 아니면 크게 사실 의미는 없더라. 그래서 원도심 내에서 희소한 역세권 평지를 갖고 있는 게 이 3부. 가격을 비교하면서 봐보면 센트럴 자이는 너무 사실 압도적이라 뭐 이거를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무조건 이게 그냥 지하철이 있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구나. 위례가 지하철이 없지만 성파 옆에 있고 택지가 워낙 잘 돼 있다 보니, 그리고 사는 사람들이 다르다 보니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이걸 알면 돼요. 그리고 이 포레스티아랑 랜더스원이랑 가격 차이가 이렇게 별로 안 난다면 당연히 얘가 연식이 아무리 20년식이고 얘가 22년식이라고 하더라도 포레스티아를 하는 거예요. 산성역 인근이 훨씬 좋기 때문에. 네. 그렇게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태평 수진에 있는 태평역 인근에 있는 3부 아파트도 얘가 96년식 아파트긴 하지만 나중에 만약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해도 되는 단지인 거예요. 나중에 뭐 재건축이 되거나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충분히 입지 가치가 있는 단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구축이 용적률이 뭐 너무 높아서 이런 데는 안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게, 용적률이 오히려 높은 곳들이 다음에 신축을 되는 거가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격이 사실 잘 안 오르고, 그리고 전세가가 되게 높게 올라가서 그냥 소액으로 투자하기에 되게 좋은 조건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왜? 새거로 되기가 어려우니까. 네. 근데 확실히 입지 가치가 있는 곳, 예를 들면 학군지, 얘 같은 교통이 좋은 곳, 교통 가치가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투자를 해도 된다. 네. 용적률이 높아도 뭐 재건축하기가 좀 어려워도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되게 이 평지인 거에 엄청 목숨 걸거든요. 평지인 거에 되게 목숨을 거는데, 근데 그것보다 더 사실 중요한 건 그 동네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리고 위치가 어디 있고, 이게 되게 중요한 거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고서 이 동네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성남을 좀 정리를 해보면 어찌됐든 위례다. 1번. 그 다음에 산성신흥 단대. 산성, 그 다음에 신흥, 단대. 왜냐면 신흥이 신축이 많으니까요. 그 다음이 중앙근광. 중앙근광은 그 안에서 비슷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좀 가격에 맞는 게 있으면 더 싼 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태평 수지는 만약에 하게 되면 3부 정도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성남까지 우리가 봤고요. 우리가 지금 쭉 보면서 11억대 되는 단지들을 진짜 많이 봤어요. 미사에도 있었고, 그리고 9억대 되는 단지들도 많았죠. 거기도 미사에도 있고, 이제 여기에도 있고, 저기 덕풍동에도 있었고, 9억대 신축.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내가 뭐를 사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1번으로 봐야 될 거는,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놓치고 있는 바로 가까이에 붙어 있는 동네가 어디인지를 보는 거예요. 바로 붙어 있는 동네가 어디인지를 보는 거. 그걸 보고서 선택을 하는 거고, 만약에 내가 매수하려고 하는 그 단지가 11억대인데, 아니 그냥 9억이라고 칠게요. 9억대인데 하남 미사에서도 9억 5천짜리를 내가 살 수 있고, 그리고 저쪽에 덕풍동에도 살 수 있고, 에일리 렛들 같은 거 살 수 있고, 또 에일리 렛들은 9억 초반이었죠. 9억 초반에 살 수 있고, 그리고 뭐 이쪽에 이 성남 안에서 내가 산다고 했을 때 9억대에 살 수 있는 거 뭐 3부 이런 거를 내가 비교해서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 3부의 구축 이런 비균질한 이런 것들 아파트를 사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균질성이 뛰어난 단지를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하남 미사를 하는 게 좋겠죠. 같은 값이라면. 근데 덕풍동이 너무 압도적으로 싸다. 그럼 덕풍동 해도 되는 거예요. 정말 투자금 적게 든다면. 근데 투자금이 같다면 덕풍동보다는 미사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렇게 좀 봐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금광동이랑 중앙동 쪽에 있는 준신축 아파트 가격이 만약에 이제 8억 넘어서 9억대 정도 됐고, 그리고 그런 덕풍동에 있는 단지들이랑 비교해서 사야 된다.
라고 하면은 그렇다면 조금 더 여러분이 입지에 대한 거를 생각하고서 매수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덕풍동보다는 오히려 이 8호선 역으로 연결해서 강남 접근성이 훨씬 뛰어난 동네가 구성남, 구실가지 쪽이거든요. 동네 자체가 지금은 덕풍동이랑 비교한다고 했을 때 덕풍동이 더 쾌적한데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 구성남도 굉장히 많이 바뀔 동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고서 입지가 바뀔 거다라고 보고 투자를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런 그 단지 간의 우선순위를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어려울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볼 때 첫 번째는 가치에 대한 걸 일단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땅 가치. 뭐 그 교통이 어떻게 돼서 강남에 얼마나 빨리 가냐. 이거 전에 제가 옆에 무슨 동네가 있는지 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생각해서 땅에 대한 가치까지 보고 그 다음이 어떤 그 단지 자체에 대한 선호도, 생활권에 대한 선호도 이런 것들을 보고서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제가 요새 사실 코칭하면서 다들 너무 어려워하실래 제가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 어, 우리 여기까지 앞에서 그 성남이랑 하남에 대한 입지 보고 그리고 가격 보면서 이 동네에서는 어디까지 투자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비교가 된다면 그럼 어디 먼저 투자를 해야 될지 생활권 안에서 우선순위 잡았고 그리고 그 생활권 안에서 그 어느 구역을 먼저 어느 단지를 먼저 투자를 해야 되는지를 1, 2, 3, 4 이렇게 해가지고 적어서 순위를 다 봤어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임장하면서 이래서 여기를 먼저 보라고 하는 거구나를 잘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를 임장하면서 다시 복습을 해보시고요. 어, 실제로 그 하남이랑 성남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게 된다면 소액으로 투자를 하게 된다면 신축보다는 준신축이나 뭐 준구축, 구축이 될 확률이 높아요. 음. 그래서 그 안에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앞에서 그 생활권 안에서 그 단지 순위 있잖아요. 이런 걸 잘 고려를 해서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게 아니면 그냥 내 돈에 맞춰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되게 그 아쉬운 투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을 좀 잘 인정하면서 복습을 해보시라 말씀을 드리고요. 이 3개월 안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 방법이 그 보통 이렇게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이게 시세 트래킹을 해요. 근데 시세 트래킹만 해요. 음. 저 얘기는 뭐냐면 내가 안 보는 거는 그냥 끝까지 안 보는 거야. 계속 내가 보는 것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냐면 보는 것만 보고 있는데 이 안에서 계속 오를 때 얘네가 한 방에 오르잖아요. 왜? 내가 맨날 똑같은 종류만 보니까. 음. 그냥 역세권이나 역에서 조금 가까운 신축들만 보니까 어때요? 오를 때 그냥 한 방에 싹 다 올라. 하나도 없어. 내가 투자할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말 그대로 그냥 트래킹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시장을 보는 거고요. 이 시세 트래킹은 신호등이에요. 이 동네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어를 보는 거지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투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수 조사를 해야 되는데 전수 조사를 어떻게 해? 손가락 빠지게. 그죠? 임장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나한테 전수 조사를 하라고? 어, 말이 안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좀 범위를 좁혀드리자면, 내 투자금 상황에 맞춰서 이 금액대를 정해서 전수조사를 해보세요. 뭐 예를 들면 내가 진짜 1억으로 투자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4억에서 한 진짜 조금 더 해서 한 7억 정도 되는 애들은 내가 20평대고 또는 방 2개짜리고 뭐 10평대고 빼지 말고 그냥 다 수도권 안에서 다 정리를 하는 거예요. 내 앞마당, 수도권 앞마당 있는 곳들 다. 나머지 그럼 8억 넘고 이런 애들은요? 그런 데는 안 보는 거죠. 그런 데는 트래킹만 해. 예전에 했던 것처럼요. 그렇게 해서 조사를 다 해보세요. 하고 나면 뭐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내가 여기는 진짜 별로라고 생각해서 안 봤던 거. 여기는 평형이 안 맞아서 안 봤던 거. 그런 것들까지 다 모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가치 판단을 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져요. 근데 내가 선입견을 가지고 그걸 다 제껴버리면 투자할 수 있는 거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투자 범위에 맞는 게 안 나와요. 음. 그래서 전수조사를 할 때 그냥 막연하게 다 하거나 하시지 말고 그리고 뭐 입지에 대한 것까지 적고 막 전고점 적고 하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러면 지쳐서 못해요. 네. 제가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기 때문이죠. 저도 지쳐서 못해요. 네.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 우선은 매매랑 전세 가격 투자금을 정리를 하세요. 전세가율은 어차피 나누면 나오잖아요. 그걸 먼저 정리를 해서 내 투자금 범위에 들어오는 단지들 위주로 추리세요. 그럼 내가 1억을 가지고 본다면 뭐 1억 5천대까지 끊어서 그 단지들만 일단 추리는 거죠. 이게 다 계속 시세 따고 나면은 그 안에서 1억 5천 범위에 드는 것만 남기는 거죠. 그러면 그 남긴 단지들을 가지고 그 옆에 정고점을 써보세요. 그렇게 해서 좀 시간을 줄여서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싼 순으로 정렬하지 말고 비싼 순으로 정렬하세요. 왜? 보통 비싼 애들이 가치가 더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비싼 거부터 봐보는 거예요. 보면은 얘가 가치가 있는데 너무 올랐네? 빼면 돼요. 근데 쭉쭉쭉 내려가다 보니까 뭐지? 얘 더 좋은 건데 왜 아래 있어? 그러면 그런 건 체크. 근데 잘 모르겠다. 그러면 뭐 색깔 해놓고 거기에 입지를 더 봐보는 거죠.
그리고 내가 잘 기억이 안 나면 그때 갔던 그 사진을 다시 보거나 아니면 다시 임장을 가봐야지 오죽했어. 가서 임장을 해보면 답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임장을 하는 게 가치 판단하는데 뭐 큰 도움이 될까 싶지만 실제로 내 눈으로 다시 보는 것만큼 정확한 게 없어요. 네. 왜냐하면 그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요. 이거보단 이거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연식 차이가 별로 안 나도 그걸 직접 가서 안에 들어가서 보면 차이가 나요, 무조건. 그래서 그런 거를 가지고 좋은 거부터 쭉 보면서 단지를 좀 골라보는 거예요. 그걸 하고 나면 내가 거기에서 단지가 몇 개가 추려질 거예요. 이런 단지 먼저 봐야 되겠네. 그 아래에 있는 단지를 일단 보지 말고요. 더 내가 가치 있다고 판단되는 그 윗단에 있는 애들부터 딱 뽑아서 보는 거예요. 그거를 전화를 하든 아니면 가서 매물을 보든 하는 거죠. 매물 예약을 해서 보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보고 나서 내가 그 몇 개를 봤더니 여기 진짜 노다지야. 아무도 관심이 없어, 이 단지. 되게 가치가 있는 그런 괜찮은 단지인데 엄청 깎여. 나밖에 없어. 사장님이 그냥 일단 불러보래. 진짜 있어요. 네. 그러면 거기를 매물을 터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내가 뭐 그 6억 5천에 나왔는데 내가 물건을 6억 1천까지 봤어. 더 싼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게 급매라고 하면 가서 바로 사면 되지만 그런 물건들이 좀 여러 개가 나오는 중이에요. 그러면 더 싼 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부동산에 전화해서 또는 가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사장님 제가 이 물건 6억 1천 정도까지 지금 보고 있는데 혹시 더 싸게 나오는 게 있냐고 물어보시면 돼요. 그럼 사장님이 뭐라고 해요? 6억 1천짜리가 있다고? 어딘데? 그래서 몇 동 몇 호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절대 얘기하면 안 돼요. 사장님 제가 몇 동인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전화를 쭉 돌리거나 하면 되죠. 물론 그렇게 하면서 좀 욕을 먹을 수는 있어요. 욕을 먹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확인을 충분히 하고 나야 내가 돈을 솔직히 1억을 그걸 어떻게 모았는데 그 생각을 하면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매물을 쭉 그렇게 하고 나서 이 매물 털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표에 쭉 정리한 후에 거기서 나한테 맞는 물건을 사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다른 것보다 여기에 있어요. 계속 이것만 하니까 여기로 못 가니까 여기 뽑은 단지들만 주구장창 보는데 걔네가 다 날아가서 너무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여기로 좀 넘어가서 이거를 해보시면 투자를 하실 수 있다. 그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이 두 개가 차이가 있어요. 시세 트래킹은 신호등으로 볼 단지를 선정하는 거지 투자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네. 저도 시세 트래킹한 단지를 투자한 건 아니에요. 네. 트래킹하다 보니까 이거 괜찮은데? 해서 보다 보니 더 뒤져보니 더 확인을 해보니 더 괜찮은 게 있어서 그걸 투자하는 거거든요. 또는 그 단지를 투자하게 될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전수조사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맨날 집을 막 6명씩 같이 보러 가는 거예요. 그럼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월 이거는 주기적으로 그냥 트래킹을 하면 돼요. 뭐 내가 너무 많다 싶으면 구에 한 구별로 뭐 10개 이내로 하셔도 돼요. 생활권별로 한두 개씩 뽑아서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단지를 계속 바꿔가면서 변경하면서 원래 관리하는 거예요. 원래 계속 바꾸는 거예요. 시대 트래킹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수조사는 뭐냐면 이거는 내가 4억부터 8억까지 봐야 되겠다 하고서 전체 단지를 막 선정을 하고 그 안에서는 빼놓지 않고 다 하는 거예요. 다 엑셀로 정리하는 거예요. 가격이랑 전세가랑 이런 것들을. 그리고 매일 조금씩 계속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한 번에 하기엔 양이 너무 많아. 그래서 하루에 몇 개씩 계속 하시면 돼요. 네이버 부동산 보고 정리하고 부동산 보고 정리하고. 범위에 들어오는 단지들 가격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전에 가치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거예요. 그냥 거꾸로 비싼 거부터 가격이 높은 순으로 정렬해서 보면 이거는 해결이 돼요. 가격이 높은 순으로 정렬해서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이 가격이랑 가치를 같이 연결해서 생각할 거예요. 좋은 것부터 이렇게 봐야. 중요한 거는 이 가치에 대한 거를 생각을 하고서 보셔야 된다. 그거를 꼭 하셔야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보면서 좀 전수를 조사를 하시고요. 두 번째는 범위를 좁히라고 했죠. 범위를 좁히라고 했어요. 뭐 4억에서 8억대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이 과정 자체가 투자 선입견을 버리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단지를 임의로 제거해서는 안 돼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투자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게 진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진짜 이상한 단지를 갖고 온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다 넣고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역으로 이제 두고 거기 안에서 이제 가치 판단하면서 얘가 되게 좋은 단지인데 왜 가격이 이렇지?를 해서 단지를 뽑으면 돼요.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네. 요 순서에 맞춰서 하되 제일 중요한 거는 임의로 단지를 빼지 마세요. 생활권 빼지 마세요. 여기는 아니지. 뭐 성남을 내가 투자한다. 태평 수지는 난 절대 투자할 일이 없지. 다 뺀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 넣으세요. 삼부도 넣고 그 위에 그 가천대 인근에 있는 고 단지들도 다 넣고 동부 센트레빌도 넣고 다 넣으세요. 그렇게 해야 그 안에서 그걸 안 사더라도 그 단지가 다른 단지를 비교 평가하는 데 도움을 줘요.
아니 여기도 이 가격인데 뭐야 여기 미쳤어. 여기 가격 왜 이래? 가 돼요. 예. 그거 다 제끼면 뭐랑 비교 평가할 거예요. 그래서 그 선입견을 없애게끔 이걸 꼭 하셔야 여기까지 가실 수 있다. 제가 이거를 제가 코칭하면서 진짜 거의 항상 얘기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걸 제일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강의 때 얘기하는 거고, 별거 아니지만 이거를 꼭 해야 투자할 수 있어요. 별거 아니지만. 우리가 투자를 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선입견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특히 1호기, 2호기 할 때. 1호기, 2호기 할 때 선입견 때문에 투자를 못 해요. 그리고 100세대 이상 단지들은 다 넣으세요. 100세대 이상 되는 단지들은 다 넣으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트래킹 하다 보니까 여기가 가격이 싼 것 같아. 또는 여기 전수조사 해야 될 것 같은데?가 생기면 그거를 전수조사 하는 거예요. 뭐 모든 앞마당을 다 하면 물론 제일 좋지만 그러기 어렵잖아요, 시간이. 그러면 트래킹을 한 5개에서 7개 정도 구별로 했더니 어떤 단지가 가격이 다른 데는 다 올랐는데 얘는 멈춰 있네? 여기 뭐지? 거기 다 전수조사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 나가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어, 제가 여러분이 투자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뭐 강의 듣고 투자하고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저도 많은 분들을 만나고 하잖아요. 하면서 느낀 게 진짜 이런 파란 열정을 유지하는 거가 진짜 어려워요. 저 얘기가 뭐냐면 막 불타가지고 확 한 다음에 때려치고 이게 아니라 그냥 은은하게 하되 꾸준히 계속 하는 거죠. 대신에 꾸준히 열심히. 여러분처럼 꾸준히 열심히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여러분 동기부여할 수 있도록 이 환경을 만드는 게 있어야 그래야 뭐 전수조사도 하고 뭣도 하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가서 임장도 다시 가보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앞마당 만든 건데 잘 생각이 안 나서 임장을 다시 가는 거에 대해서 뭔가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저도 다시 가요. 저도 다시 가요. 그거를 가지고 속상해하거나 하실 필요는 절대 없어요. 네. 다시 가면 되지 무엇이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하지 말고 나 스스로를 너무 갉아먹지도 마셔야 돼요. 그래야 전수조사를 해서 투자를 할 수 있다. 제일 어려운 거는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마음이 동기부여가 안 돼서 안 돼. 네. 투자는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데 내가 동기부여가 안 돼서 행동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 환경을 만들으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음,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강의를 듣고 뭐 여러분들이 앞마당을 만드는 거에 있어서 나는 강의를 들어야 앞마당을 만든다. 이렇게 좀 좁게 보지 마시고요. 내가 이 강의를 듣고 이 환경을 세팅하는 거가 결국은 다 투자로 연결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더 멀리까지 보면서 그걸 좀 했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저도 강의를 하고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잖아요. 이게 다 제 투자랑도 연결이 돼 있어요. 네. 제가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저도 임장을 가고 저도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하는 것처럼 저도 강의를 듣고 하는 이유가 저 투자 잘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강의도 듣고 강의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강의 듣는 걸 활용해서 내가 투자를 잘 하겠다라고 생각하고서 이런 환경들을 좀 만들어 나가시면 좋겠어요. 그냥 앞마당 만드는 장치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면 좋겠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그런 이유들이 있어야 그래야 여러분이 시간을 버틸 수가 있거든요. 진짜 아까 제가 뭐 성남 임장하고 뭐 하남 임장하고 하면서 되게 힘들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하면서 진짜 어려울 때가 많거든요. 어려울 때가 많은데 투자도 막 내가 실컷 전수조사 다 했는데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투자가. 그럴 때에도 내가 힘들지만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 스스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이유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진짜 힘들 때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너 이거 아니면 뭐 해서 돈 벌 건데? 생각해 보니까 없더라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어요. 이거 아니면 모르겠다. 저도 한 3년 동안 다른 거 하다가 안 돼 가지고 월급 다시 온 거거든요. 네. 혼자 못 하겠더라고요. 자꾸 이상한 것만 하고 그래서. 그래서 저는 그 시기를 그렇게 해서 이겨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스스로 이런 것들 좀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목표를 이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앞으로의 10년 뒤에 내가 굉장히 많이 바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여러분 스스로를 동기부여를 하면서 이 시간들을 보내시면 좋겠고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뭐 이런 투자도 하고 투자한 거를 잘 보유하면서 뭐 5년이든 10년이든 가져갈 수가 있어요. 네. 하다 보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성남에 있는 중앙 힐스테이트 이 차를 만약에 샀다 쳐요. 네. 내가 7억 얼마 주고 샀어. 싸게 샀네. 잘했어 나 자신 기특해. 했어. 근데 그러고 나서 한 1년 반이 지나고 나서
그 여러분한테 어떤 시련이 올 거냐면, 어, 그때 그 돈 플러스 내 돈 5천만 원 모은 걸 합쳐서 더 좋은 걸 할 수 있는 게 나타나고. 1년 반 뒤에. 무조건 있어요. 무조건. 네. 왜냐면 저도 계속 있었으니까. 그러면 그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때 그거 누가 사라고 했어. 진짜. 이렇게 돼요. 음. 어, 그렇게 안 될 만큼 여러분들이 실력을 쌓으셔야 돼요. 그건 투자가 아닌 거예요. 네. 그건 투자자가 하는 생각이 아닌 거예요. 음. 물론 내가 막 전문 투자자가 될 생각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이거는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네. 항상 그때 할 수 있는 투자를 하는 거고, 그때 이거 왜 샀지는 그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그냥 안 하는 이만 못한 말인 거예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현실에서 하는 거지. 뭐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투자를 하시면 좋겠고, 그렇게 해나가기 위해서 그 꾸준히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환경을 만드실 수 있게 하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그 하남이랑 성남에 대해서 오늘 배웠지만, 그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임장하면서도 되게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도 그 내가 바로 투자할 수 없네, 있네로만 판단하지 마시고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임장을 하신 분들은, 앞마당 만드신 분들은 전수조사 해보고 포기할 거면 포기하세요. 네. 전수조사도 안 해놓고 그냥 찍어서 본 다음에 포기하시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네. 성남 임장을 내가 얼마나 죽어라 했는데. 그걸 이렇게 놓을 수가. 그러면 안 돼요. 네. 그래서 꼭 그런 부분들을 같이 병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동기부여하실 수 있게 하고, 그 하남성남 보시고 나서 제가 생활권이랑 어떤 단지 우선순위를 정해드렸지만, 그 단지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뭔가 더 공부해보고 싶다, 뭐 서울이나 수도권에 그런 분들은 다음 달인가? 그 내마중 강의 있을 거예요. 내 집 마련 중급반 강의 있을 건데, 이번 달인가요? 다음 달인가요? 다음 달인가요? 네. 그 강의를 들어보시면 단지 얘기를 되게 많이 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뭐 들으면서 도움을 받으셔도 돼요. 네. 어, 여러분이 이런 얘기 가끔 할 때 있어요. 저는 괜찮은데 저희 남편이 너무 힘들어해서 그래서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진심이에요. 그분 하는 말이. 왜냐면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그 안에 잘 들여다 보면은 거의 내 마음이 투영된 경우가 많아요. 네. 저도 가끔씩 제가 남편 때문에 진짜 미치겠네. 진짜 막 돌겠네. 누구 때문에 돌겠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서 뒤돌아서 생각해 보면 그게 결국 제가 하던 고민인데 내가 되게 불안했던 거고 그냥 내가 힘든 거였는데 그냥 옆에 있는 걸 끌고 온 거더라고요. 네.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무슨 말인지 좀 이해하시기 어려울 수 있지만 어, 그러니까 탓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렇게 불안한 건데. 음. 투자하면서 내가 신도시 투자 기초반도 듣고서 투자 또 못하면 어떡하지? 불안해서 뭐 어떡하지? 그러면 그 불안함들이 자꾸 다른 사람들 탓을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음. 그러다 보면 되게 하기 싫어져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 만약에 내가 너무 어지럽고 투자가 잘 안 된다 그러면 그럴 때에는 여러분 스스로 투자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적어보세요. 네. 배운 대로 했는데 투자 안 되기가 어려워요. 음. 투자는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저도 계속 해왔고 그리고 여러분 지금 시기는 투자가 안 되는 게 이상해요. 너무 할 게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잘 안 되거나 내가 마음이 복잡하거나 자꾸 남 탓을 하게 되거나 한다. 그러면 내가 지금 투자 이거 하는 거 잘 하고 있나? 제가 아까 얘기한 거 있죠. 그런 부분들 잘 하고 있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강의 오늘 후기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느낀 점이랑 적용할 점 위주로 작성을 해주시고 그 조모임을 참석을 하시라고 하고요. 조모임 참석은 강의를 듣고 하는 거 이상으로 사실 서로 내가 강의를 들은 거에 대해서 잘 이해했는지 또는 내가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는지 그리고 서로 독려하고 동기부여 시켜주고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네. 저도 되게 그 혼자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라 같이 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지금도 싫어하거든요. 근데 맨날 스터디 가고 사실 저도 하거든요. 매주 뭐 하고. 하다 보면 사실 더 배우는 게 많고 여러분들의 성장을 더 빨리 시킬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조모임을 꼭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3주차 이 단지 분석 작성하는 거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지 분석이 진짜 중요해요. 네. 단지 임장도 중요하고 단지 분석도 중요해요. 왜냐면 여러분 결국 어려운 게 뭐예요? 단지 잘 몰라서 그렇잖아요. 그 단지 가치를 몰라서잖아요. 내가 같은 9억인데 뭐가 더 나은지 알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왜? 가격은 아는데 가치는 모르니까. 그래서 그걸 알기 위해서 단지 분석을 하는 거니까 뭐 되게 많이는 못 하더라도 그래도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최선을 다해서 해보시면 좋겠어요. 숫자를 정해놓고 내가 이번에는 10개까지 하겠다. 그럼 10개만 하되 그 10개를 좀 많이 파보세요. 제 경험상 많이 안 해도 하나를 되게 깊게 파면 그 안에서 통찰이 생겨요. 그래서 다른 단지들도 그 안에 연결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를 깊이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네. 이 신도시 투자 기초반 들으신 분들은 기회를 잡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네.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회는 계속 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회는 계속 올 거고
여러분이 포기할 때 누군가는 한 발 더 딛고 그 기회를 잡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면 다른 사람이 그 기회 잡는다고 생각하고 그냥 포기를 안 하고 계속 잡으시려고 노력하시면 돼요.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투자를 어느 순간엔 해내시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투자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신더시 투자 기초반 상강 마치겠습니다. 너무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